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법한,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는 단타매매 필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 또는 나열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가, 어떤 포인트를,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모든 것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도 꾸준한 수익이 나질 않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실 때 특정한 포인트에 꽂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꽂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꽂히게 됐을 때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손실 보지 않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 손실 보지 않는 방법과 일단은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것, 가야 할 때와 멈춰설 때, 그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또는 뭐 장전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장이 시작되면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계속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장이 땡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예상 체결 상위에 있는 종목들. 예상 체결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아마 등락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정저가에 이미 가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정적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출발해 주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그죠? 초반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주느냐라는 것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시기도 할 겁니다. 거래대금, 그리고 테마군 형성하는지, 그렇죠? 자, 이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대금, 그리고 일단 등락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떠 있는 종목, 일단 어떤 놈이지? 그리고 제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은 장초반 보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앞쪽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가 이제 그저께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유입이 되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잡을 때는 거래대금을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거래대금도 이걸 계속 캔들을 눌러서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왔네? 이렇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느냐면 앞쪽에서 만들어져 있는 캔들의 형태를 볼 때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거래대금 위주로 본다. 근데 이 거래대금도 같은 위치에 있는 캔들들을 비교해보면 얘가 거래대금이 많을까요? 얘가 많을까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더 많은 쪽이 같은 주가 위치에서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근데 최근에 떠있던 종목이 아침에 거래대금을 보여준다. 아침에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에 중점이 갈 겁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캔들이 그렇게 커지지 않고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걔는 조금 흐르더라도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하고 나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보고 계신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가에서 흘러내리는 종목은 장 초반에 보질 않아요. 그냥 빨리 넘깁니다. 빨리 넘겨요. 거래 대금도 체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관련주인가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보는 것들은 공환환율이죠. 등락률 상위만 봅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을 골라내려고 해요. 그게 극초반이에요. 극초반. 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극초반. 극초반에만 행할 수 있는 행위고요.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물론 시가 갭을 띄워놓고 있다가 시가 갭이 크게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단 몇 %만 올라와줘도 이미 장 전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순식간에 쭉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걔가 출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그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나는 시점이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재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특정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경우입니다. 거래대금을 보시는 형태를 갑자기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순수하게 제가 보는 포인트들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이 시작되면서 보고 계시는 그 포인트들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극초반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등락률 상위를 받든 거래 대금 우선순위를 받든 종목들이 포인트가 있겠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거나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또는 저항을 돌파해 주는 그 특정 포인트들을 보고 진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로 보든지 간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내 내리를 딱 때리는 이건 눌러야만 해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십니까? 어떤 순으로? 대량 매수세, 전고 돌파, 재료 유무. 여기서 재료 유무까지 확인을 한다면 진정한 매매의 신입니다. 재료 유무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그냥 딱 본다. 장이 시작됐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장이 시작됐을 때 그렇죠. 거래 속도, 등락률, 전고 돌파, 저항 돌파, 15분상 의미 있는 돌파. 여기서는 다른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데 등락률 상위를 보고 나서 극 초반에 오를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오를 것 같은 느낌. 자, 등락률 상위를 봤다. 거래 대금을 봤다.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그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날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저는 좀 수익 공간을 좀 크게 따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익 공간. 수익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언제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지금 들어가면 어느 구간쯤에서는 그냥 내가 매도를 하면 몇 퍼센트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일단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료는 뒤쪽으로 가도 돼요. 솔직히 재료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재료 준비라는 것은 그냥 뉴스만 계속 보셔도, 그래서 관련주를 몇 번 나눠보시고 관심 종목에 조금 나열만 해보셨다면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테마가 무엇인지는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몇 종목 정도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외운 것 같진 않은데 꼭 보면 티가 나요. 이건 뭐네? 라고 하면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또한 그게 아직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포스타, 섹터 분류를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물론 거기에 업종별로 섹터별로 나와 있긴 하지만 작은 테마들이라든지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테마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 자, 일단 수익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대부분 그래요. 어떤 매매를 진행하든 간에 만일 그냥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갈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장이 딱 시작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앞쪽에 있는 라인, 저항이 있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조금 낮게 시작을 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거, 이 저항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앞쪽에서는 출발해 줄 때 시가와 최대한 저항이 없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이 종목은 버리는 종목이에요. 장 초반에는 버리는 종목이 되겠죠. 장 초반에 버리고 나서 거래량 급증 등등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일 다른 종목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얘가 여기쯤 왔어요. 이게 물량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 거래량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하네 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디까지 내버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15분 봉상에서 이런 라인이 왔다. 여기서 이 가격대가 정저가 부근이네? 그럼 정저가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요. 일본으로 보면 약간 요령 되죠. 제가 이제 일본봉 매매를 주로 하니까요. 자, 이런 가격대가 있다. 그러면 얘가 움직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1차 정저가에 도달하는 라인이 생겨요. 대부분 이제 10%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정적에 들어갔다. 그럼 정적대까지는 일단 무조건 패스를 해줍니다. 이 패스를 해준 이유는 여기서 움직여줄 때의 거래량 조건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앞전에 있는 고점의 돌파 시점은 이미 저항이 잡혀져 있는 종목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항이 잡혀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고점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 가격대의 지지가 일어나는 걸 차라리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지의 형태가 일어났고 만일 정적에 들어갔다. 정적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가격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수익 공간을 1차 정적이 있으면 1차 정적 구간을 그냥 잡습니다. 만일 이 가격이라고 치면요. 대략적인 가격에서 1차 정적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 정적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 이건 뒤쪽 얘기지만 이 가격대에서부터 그 다음 도달해 줄 수 있는
저항이라든지 또는 2차 정저가라든지 그냥 거기까지 그냥 수익 공간을 그냥 이렇게 잡아놔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가 매매를 해야 될 시점쯤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될 시점은 특정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것보다 또는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급증해주는 형태에서 캔들의 크기가 다 작았는데 커졌다라고 하면 아마 이 포인트쯤을 지켜볼 겁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이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순간이고 여기서부터 이 수익 구간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될지 말지는 솔직히 내가 매수를 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대응의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공간 확보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거래량이 많고 아무리 장대 양봉을 만들어도 내가 보는 시점과 현재 주가 위치에서의 내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딱 정해진 가격대가 만들어져야만 라고 생각해서 이건 사야 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수익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신 거래량, 그 다음에 체결량 등등의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호가에서 대량 매수는 순간적으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가에서 한두 호가만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연속적인 체결량들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대량 물량이 한번 들어와서 그 가격대, 먹어줬던 가격대를 무조건 지켜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지의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4,93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10,000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뭐 2,000주, 1,000주 거래되다가 10,000주가 들어오고 4,940원대까지 한 세호가 정도까지 10,000주, 15,000주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주가가 밀렸을 때 여기 확실하게 지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물량이 쌓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가격대를 다시 터치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 물량이 다 소진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 가격에서 물량을 채워주고 위로 튀어 올라가는 순간 체결량이 또 이 가격대에서 다시 늘어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돼야만 얘가 이 가격대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다 보면 이 가격대에서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가겠지, 그러다가 쭉 빼버리면 손실을 보게 되죠. 이걸 확인하는 과정들은 이 물량이 다 소진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여기 있는 물량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 가격대에서 연속적인 체결량, 매수세가 붙어줘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점이 이거 이탈했다고 해서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꼬리 내려왔다가 매수세 붙어서 위로 가버린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내가 좀 대응을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자, 이제 세 번째까지인데요. 여기 세 번째가 거래량 체결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밍이 뒤쪽으로 가죠. 수익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량 체결량 따위는 보지 않는다. 전 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호가를 보면 체결량이 들어온다. 자, 호가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캔들에 집중할 것이냐. 근데 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포인트가 없습니다. 근데 호가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차트의 흐름을 무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차트상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대를 먼저 설정하고 조금 늦더라도 이 형태가 거래량과 체결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가격대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는 게 조금은 늦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적정 가격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늦게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러나 이 가격대에서도 내가 위쪽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내가 대응을 해봄직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베팅은 확률이 있어야 베팅을 하는 겁니다. 도박하시는 분들도 확률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백하게 승부를 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만 당연히 내 돈을 넣고 수익을 챙겨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수익이지 튀어오르는 종목을 누가 빨리 따라잡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공간이 조금 더 거래량 체결량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포진이 돼야 되고요.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등락률 상위를 봤다.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래대금 초반에 많이 들어오는 거. 근데도 두 번째는 또 분봉상에서 거래량이라든지 호가상에서 체결량을 또 보신다는 얘기예요. 거래대금 상위를 보셨다면 거래량 들어오는 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돈 많이 몰리는 대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따위는 안 봐도 된다. 분봉에서. 단지 체결량도 체크는 해주되 속지 말아야 한다. 갑자기 그냥 큰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그 가격대는 무조건 소진을 하더라도 다시 그 가격대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등락률 상위가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막 선 긋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볼 거예요. 이러는 거 많이 보셨죠? 제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선을 막 그어볼 거예요. 십자선 대놓고. 수익 공간이 나와야 돼요. 수익 공간이 나와야 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적정 가격대쯤이 어디고 현재 주가가 여기쯤이니까 여기까지 끊어 먹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지지와 저항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15분 봉상에서의 뭐 라인도 설정해 놓을 수는 있어요. 이 수익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틀, 공간, 박스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요때쯤 들어가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거래량 체결량을 보시면 봉이 뜰 때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봉이 뜰 때마다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돌파가 나오는 것 같고 저항이 없어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면 다 갈 것 같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게 거래량과 체결량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관련주 흐름이라든지 또는 개별 재료에 대한 재료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공간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까지 들어와주고 체결량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따라와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관련주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제가 막 임포스탁을 막 눌러볼까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눌러보죠. 매수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진입한 종목은 구간을 다 설정해 놓고 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들이 내가 지금 매수한 종목 이외에 다른 쪽에 돈이 몰리게 됐으면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돈이 몰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체크해주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저기 전체적인 등락률 다 보는 거죠. 자, 제가 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 이제 조정 나와서 하락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은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를 한 형태 내에서는 정말 다른 쪽의 흐름이 흘러가서 돈의 유입이 여기서 빠지지 않는 형태에서 대부분은 수익권을 줘요. 근데 이 수익권이 뭐 크면 좋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지면 좋을 테지만 전 또 그만큼 욕심은 없어가지고 그냥 딱 그 사이만 먹고 나오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가격대까지만. 근데 가끔은 욕심 부리는 단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데 돈이 돌지 않고 내가 매수한 종목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는 거죠. 초반 거래량보다 내가 매도할 가격쯤에 왔는데 거래량이 더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봐요. 그렇게 더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권이 좀 더 커지는 형태고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정했다. 내가 만일 이런 가격대를 정했으면 상한가 보지 않고 이때쯤 들어가서 이때쯤 먹고 나온다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원칙이 생기는 것까지가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도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내가 진입한 종목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얻어내야만 하고 그리고 만일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비중이 조금 더 증가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수익금을 뻥튀기 해야 돼요. 그러면 비중을 낮춰놓고, 왜냐면 시드머니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 종목 들어갔다가 저 종목 들어갔다가 같은 시점에 여러 종목을 들어가서 어떤 거 뭐 2%, 어떤 거는 마이너스 1%, 어떤 거는 0.몇%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하나 집중해서 그냥 딱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나중에는 수익금이 더 크더라고요.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 풀려지는 거, 그리고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매매를 안 할지언정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만 하자. 안 보이면 안 한다. 근데 그걸